분위기 괜찮나요? 네. 혹시 눈썰미 있는 분은 거기서 이 석인이 트렁크 잃어버렸다고 깨닫게 하는 이 똑같은 빨간 스웨터 입고 지나가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게 저였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다시 봐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렇게 영화에 대한 제가 이 처음부터 끝까지는 아니지만 많은 분을 함께한 애정과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됐는데요.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분들 지금 모셔서 얘기 시작하겠습니다. 들어주세요. 영화 보셔서 누군지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짧게 인사하고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영화 페인트에서 각본과 연출을 담당의 이창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예지원입니다. 제가 유정으로 나오는데요. 제 본명입니다. 본명을 써주신 우리 감독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네, 저는 영국에서 온 배우 해리 벤저민입니다. 엔조 역할을 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 서빈 역할을 맡은 유정아입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민종이 형한테 차례를 넘기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민정입니다. 발걸음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드디어 오늘 영화 개봉을 했네요. 정말 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정말 어머니 오셨다는데 어디 계세요 어머니? 어머니 여기 인사하고 어머니세요. 네. 저희 인사가 또 볼게요. 그러면 우리 홍 부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홍 부장님 영화 보셨죠? 네. 홍 부장님 잠깐 지나가는 거 보신 분들 오늘 그 인상 입고 오셨네. 네. 사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나누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은데 그래도 최대한 조금 담아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서도 이 피렌체의 낮과 밤을 우리 석인과 함께 걸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꼭 거기가 아니어도 국내든 어디든 자신의 가장 소중했던 순간, 뭔가 깨달았던 순간을 생각하면서 이상하게 영화를 보고 있는데 왠지 내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됐으리라고 저는 짐작을 하고요. 감독님은 어떻게 해서 이 영화 기획하게 되셨는지, 또 영화에 단테 동생 두 번이나 나와요. 말로도 단테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얘기 짧게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3년 전에 피렌체 한국영화제라는 초대를 받았습니다. 전자분으로. 근데 제가 이제 묵었던 호텔이 그 두흥고 성당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거의 이제 그 별이 굉장히 막 이제 바짝 빛났거든요. 근데 창문을 열었는데 영화에서 보셨지만 두흥고 성당이 너무 웅장한데 거의 그 가슴을 확 이렇게 설레게 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뛰어나갔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역시 피렌체라는 곳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 도시가 또 단테, 제가 정말 좋아했던 단테의 도시라는 게 또 한 번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언제나 혹시 기회가 되면 이 피렌체에서 제가 한번 영화를 만들어 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호텔에 들어와서 신호를 급하게 써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꼭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테는 제가 정말 좋아했던 그런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단테의 동상을 2번씩이나 보여드렸습니다. 네, 사실 단테에 대해서 얘기하면 끝이 없겠지만 사실 이제 단테는 신곡을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 않더라도 저는 김민종 배우가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그 표정, 인생에 우리가 다 쉽지 않게 길게 기나긴 고통 속에 사는데 그래도 어느 한순간 찰나하지만 구원을 맛볼 때 그 기쁨이 영화에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분 중에서 감독님 나는 조금 처음 봐 하시는 분 있을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는 몰랐지만 많이 몰랐지만 이 전작 그대 어이가리로 세계 여러 영화제에서 56개의 트로피를 가지셨고 지금 오늘 개봉했지만 이 영화가 이미 미국의 글로벌 스테이지 할리우드 영화제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근데 각본도 본인이 쓰셨거든요. 또 받으셨고 영화 피렌체 제목답게 지금 3월에 열린 피렌체 국제영화제도 또 추천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거든요. 영화란 우리의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이다. 그게 영화의 사명이다. 영화의 존재이다. 근데 그 존재를 너무 잘 보여주는 영화다 싶었는데 감독님이 이렇게 그래도 오랫동안 연출해 오시면서 저는 영화란 무엇인가를 잊지 않으셨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아직 모르겠어요. 이렇게 큰 천만 영화까지는 안 나왔거든요. 트로피는 많이 받으셨지만 어떻게 그 공부를 잊지 않으셨을까요, 감독님? 제가 사실 질문을 받고 나서 어려운 질문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을 좀 할까? 그래서 2가지를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좀 우화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 영국의 낭만파 시인 고든 바이런이라는 시인이 예수님의 붉은 포도주를 밑에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물이 주인을 만나니 붉어졌다. 이런 이제 그 시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도주라고 하면 영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런 그 영화를 좀 표현하고 싶었고, 물은 이제 연출자 제가 어떤 영화를 하겠다는 어떤 그런 그 주제, 그리고 이제 주인은 이 영화를 만졌을 때 우리 관객. 그래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한번 설명을 잘 해야겠다 했는데 이게 맞나 할 정도로 좀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또 하나 2번째 답을 제가 또 한번 또 정리해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리하기 좋았는데 이걸 다 하니까 이게 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한 거를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죠? 네. 저희 영화는 특별한 무엇을 남기기 위한 일이기보다는 사라지지 않는 기록에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에서 고통을 겪고 때로는 그것을 외면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독이라는 자리에 서면 외면했던 것들을 다시 바라볼 책임이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감독으로서 사명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방법은 의욕을 단순했습니다. 현실을 이해하지 않고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창한 의지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가서 당신의 고통을 알고 있다. 당신이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이런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화라면 충분하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대에 대해서 소리와 기억을 통해서 이체적인 존재를 시간을 붙잡고 싶었었고, 피렌체에서는 삶의 끝자락에서 비로소 느껴지는 그런 구원의 미인한 온기를 담아보자 했습니다. 대작품 모두 결국 사랑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것이 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대 현실 속에서 사명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다는 말씀에 깊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늘 저에게 묻습니다.
이장님이 누군가의 삶에 단 한순간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상황이 어떻든 다시 카메라 앞에 설 힘이 생길 것이다. 영화의 바탕은 결국 삶을 끝까지 이루는 태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삶이 예술이 되는 순간은 화려할 때가 아니라 가장 인간적일 때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분이 영화사 순수입니다. 정말 순수하시죠. 이 순수의 힘이 우리에게도 앞으로 많은 선물을 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잠깐 조금 힘들면 미국에서도 영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도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어서 깜짝 놀랄 수 있으니까 이창열이라는 이름 조금만 더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김민종 배우, 예전 배우 두 분께 뵙겠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저도 시나리오를 봤지만 시나리오보다 영화가 더 좋은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김민종 배우는 20년 만에 하면서 우리 예전 배우는 시나리오 막 많이 들어오는 배우인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 영화를 택하게 됐던 이유 또 이렇게 완성된 걸 보고 난 소감 마음에 드시나요? 김민종 배우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도 이제 영화를 보면서 제 장면, 우리 노숙자하고 헤어질 때, 그래서 정말 저도 이렇게 울컥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 감정선이. 그래서 그 장면을 볼 때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눈을 피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저도 모르게 딱 올라오는. 뭐 제 연기 보면서 울컥한다는 건 좀 웃기겠지만, 그 정도로 이제 감정 대입이 잘 됐고, 영화에 대한 정말 만족도는 물론 뭐 아쉬움도 있지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오늘 개봉을 했는데 이게 이제 호불호가 분명히 있는 작품이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좀 봐주십사 하는 이유가 정말 자신을 좀 생각하고 자신을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을 또 뒤돌아보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좀 많은 분들이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처음에 시나리오 줄 때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예지원 배우는 되게 쉬웠다고 그러는데 이게 또 이게 감성의 차이가 있구나. 예지원 배우는, 우리 배우는 워낙 예술 영화를 많이 하다 보니까 되게 쉬웠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되게 어려웠었어요. 제가 방송에 나서 이런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한 적이 있는데 우스갯소리로 영화를 찍으면서 또 철저하게 이 석인이라는 인물은 감독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감독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석인에 대한 감정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감독님이 또 현장에서 그걸 잘 잡아주셨고, 그래서 쉽지 않은 연기였지만 정말 편안하게 감독님 스토리라인에 끌려서 잘 마무리가 된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노숙자의 장면에서 스태프들이 멀리 있어서 김민종 배우 얼굴이 안 보일 텐데 그 열기가 감정이 느껴져서 현장에서 우는 스태프가 많았습니다. 그랬던 명장면이었는데 여러분 가슴에 다가갔으리라고 믿고요. 그리고 영화 윗집 사람들에서 하정우를 혼낸 유일한 사람이 있었다면 공효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그런 배우분 한 분 계십니다. 예지원 배우신데요. 예 배우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사극을 하다가 저희 사극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오는데 거기 선동혁 선생님이 같이 연기를 하셨어요. 근데 매번 촬영 때마다 박수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그대 어이가리 감독님 작품입니다. 그 작품이 깐느, 영국, 미국, 또 봤다 인도까지 56대 상을 받았어요. 매일 저희는 박수를 치고 굉장히 부러워했었죠. 그래서 프랑스 갈 때는 제가 매니저로 가면 안 될까요? 이런 정도로 엄청 부러워했었는데 시사회를 봤어요. 감독님 영화 안 갈 수가 없죠. 그렇게 상을 많이 받고 또 선동혁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나이가 있으신데 주인공을 하시고 그 영화가 상을 많이 받고 주목을 받으니까 전 좋더라고요. 중년
그 이상 되는 나이의 배우들이 이렇게 주인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을 받고 주목을 받고 해서 더 많은 영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종혁 선생님이 받게 되고 또 한 분의 성함이 정아미라는 배우가 계세요. 그분은 제가 나이 들어서 저렇게 이런 역할을 저 정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소름 끼치게 연기를 잘 하셨어요. 시사회에 가서 보고 너무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충격도 받고 해서 감독님과 그때 이제 오전 시사회였죠. 영화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회식도 아니고 술도 안 마시고 커피만 마시면서 5시간 영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영화 이야기를 신나게 할 수 있었던 자리가 있었나?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그래서 감독님을 영화도 잘 봤지만 굉장히 존경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꼭 감독님과 영화를 하고 싶어요 했는데 영화제에서 계속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연히. 그래서 더 좋았고 그리고 감독님이 피렌체에서 영화를 하신다고 했을 때 저는 시나리오도 안 보고 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감독님 영화를 봤지만 얼마나 아름답게 찍을지에 대한 믿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 영화 제목이 피렌체도 잠시만요. 입에 좀 말이 제가 이제 공연진 배우 합쳐먹는데 제가 예제로 배우 봤을 때 시간 제한을 둬야 될 것 같아요. 내일 빨리 가겠습니다. 피렌체 저희가 피렌체 얘기도 하지만 플로렌스 노킹 on you 이렇게 노크를 한다라는 이야기인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피렌체가 저한테 노크를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몰랐는데요, 감독님. 얼마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 현대무용 안혜진 선생님 계신데 같이 무용 공연을 했었는데 그 주제가 단테였어요. 단테였는데 저는 무용을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이 무용을 안 시키고 대사만 시켰죠. 한 달 연습에 대사는 아니고 가만히 앉혀 저 몹시 부려먹었는데 그래서 영화가 마음에 드셨을까요? 망각이 교체하고 피렌체 하니까 그 무용 생각도 나고 단테 이 어려운 건데 무용도 하고 그리고 또 여행도 또 무용가들이랑 갔던 거 제가 이탈리아에 희한하게 그 촬영을 많이 갔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피렌체랑 시칠리아예요. 근데 그 가고 싶었던 피렌체 갔다 와서 또 드라마 영화 다 찾아봤는데 한니발이라는 작품에서 중년의 배우들이 너무 이상하니까 평상시 영화를 보고 굉장히요. 끊지하면 밤새 내일 아침까지 일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컨텐츠가 있는 배우여서 다음 답변에서 또 이어가도록 하고요. 제가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유정아 배우, 김민정 배우에게 드릴게요. 여러분, 유정아 배우 보실 때 이게 원래 살짝 이게 지금 젊은 성이 맞나? 성이라고 보는데 같은 힘을 맞아 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똑같죠. 그래서 다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처음에 캐스팅 되기 전에 사진을 보고 김민정의 젊은 시절 아닌가 했을 만큼 닮았어요. 우리 유정아 배우 특히나 그 사슴 같은 눈망이 똑 닮았는데 내가 김민정의 청춘을 연기할 때 나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어떻게 준비했는지 우리 김민정 배우는요 솔직히 답해주세요. 내 젊은 시절로 마음에 든다? 들지 않는다? 먼저 유정아 배우부터. 네. 단답이래. 유정아 배우부터 설명했어요. 빨리 해야 돼요. 맞다. 네, 아니요. 아니에요. 처음이니까 유정아 배우. 그럼. 네. 일단 민종혁의 젊은 시절을 한다는 게 당연히 부담이 너무 있었고 닮았다는 얘기는 거의 20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형 신사에 합격하셨을 때부터 그때 군대에 제가 있었는데 그때부터 야 너 나온다라는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우님들이 되게 많이 물렸었는데 그러고 나서 10년 정도 지나고 형이랑 그래도 계속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뭔가
저는 사실 거의 이게 영화로는 데뷔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너무 떨리기도 하고 형도 그렇고 누나도 그렇고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다 너무 작업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라 긴장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옛날에 활동하셨던 그 드라마 그 사진들 형 청춘의 모습들 옛날 그 드라마 우리들의 전공이나 그런 것도 엄청 찾아보고 그 형이랑 리딩을 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말투나. 그래서 저거를 잘 어떻게 이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저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오늘 때쯤 다시 이번에는 예지원 배우하고 우리 엔저 역할을 한 해리 벤자민 배우께 질문 드릴 텐데요. 사실 이제 이 중에서 어떤 특정 시기가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쭉 나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은 두 배우분이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이 벤자민은 젊었을 때도 어울리고 뭐 또 이탈리아 해도 영어 해도 한국어 해도 어울리고 심지어 우리 예배우하고도 연인이었다 부부였다 저는 케미가 참 좋았다 싶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케미가 좋을 수 있었는지 우리 엔저 해리부터 설명해주세요. 네, 뭐 일단 여전히 너무 어려 보이시고 예쁘시고 연배하시니까 뭐 아니 뭐 사실 아유, 그렇지.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진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에너지 진짜 많으세요. 정말 진짜 제가 뭐 무슨 할아버지인 것처럼 보고 와, 아니 젊은이를 따라가지 못하겠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기억나는 거 하나 있어요. 브랜치에서 한번 어느 날 촬영 끝나고 다음날 쉬는 날이어서 같이 몇 명이서 바에 갔는데 라틴 음악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매력적으로 춤추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질감 같은 거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냥 편하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하셔서 고마웠죠. 지금 해리 보셨지만 굉장히 턱선도 멋있고 음색도 멋있죠. 영국 태생인데 왠지 생기고는 조금 더 남부쪽 프랑스나 스페인, 이탈리아 이쪽으로 또 어울릴 것 같은 우리 해리 벤자민 해리라고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기억해 주시고요. 네, 해리는 영국 사람입니다. 브리티시예요. 굉장히 공부를 쓰고 있고 혹시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시면 해리 선생님과 함께 영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중년에 이렇게 어리고 잘생긴 영국 브리티시 억양의 이런 훌륭한 배우와 함께 부부 역할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에요. 감독님 감사합니다. 진짜 어려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개인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이철렬 감독께 여쭐게요. 이제 여러분 촬영 감독 이름 보셨죠? 이성재 감독이었는데 아마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추격자, 황해, 공조, 또 유체이탈자, 범죄도시 4 그리고 드라마 카지노 시즌 1, 2를 다 그분이 찍으셨는데 그분이 여기에 촬영을 하고 싶어서 참여하신 거거든요. 그 외에도 보면 뭐 그러니까 조명의 이병훈 선생님 등 굉장히 다른 큰 영화들에서 보던 정말 키스텝들이 이 영화에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그 피렌체 현장에서 이성재 감독께 여쭙습니다. 정말 시간을 많이 붙고 이거 왜 택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면 이 기획 영화가 넘치는 시대에 모호함으로 주제를 만들고 여백으로 아름다움을 예술을 만들 수 있는 영화다. 그런 시나리오다. 오랜만에 봤다. 그래서 택했다고 하셨는데요. 정말 저는 그 분의 안목 그대로다 싶고 지금 피렌체의 그 아름다운 풍광들 그분의 카메라 또 우리 감독님의 머리를 영상으로 펼쳐주신 분인데 그분의 얘기는 그렇고 감독님 얘기 듣지 않을 수 없죠. 우리 서기를 통해서 페르소나인데 어떤 얘기를 관객분들께 관객 마음을 어떻게 물어하고 싶으셨던 건가요? 좀 전에 우리 김인종 배우님이 감독 제 얘기에 일부가 이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언젠가 피렌체에서 영화를 찍는다면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저는 사실은 그래서 매너나 뭐 코미디 이런 것도 못하거든요. 뭐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공부 레슨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가장 막판에 제 얘기를 조금 다는 아닙니다. 와이프 안 죽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살아오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해야 되겠다 이제 해서 이제 제가 사실 가장 크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몇 년 전에 우연히 카톡을 정리하다가 제가 중학교 때 굉장히 나를 친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문자를 보냈어요. 답을 안 주는 거예요. 씹힌 거죠. 또 보냈어요. 또 씹는 거예요. 화가 막 이제 나기 시작하고 이놈이 이게 만약에 내가 공중한 독점이 됐으면 이게 싫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막 나가지고 정말 막 이제 더 심하게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야, 너 어떻게 네가 친구라는 놈이 이렇게 좀 막 해서 했는데 그러다 어느 날 이제 그 같은 고향 저 친구한테 소통하게 됐는데 야, 은근히 이렇게 왜 아무리 내가 이렇게 나 좀 원래 이렇게 성격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 내가 되게 순한 사람이잖아. 근데 왜 이렇게 하니까 야, 너 죽었잖아. 그런 거예요. 순간 막 소름과 충격과 언제 야, 옛날에 그 차안에서 신정주로 죽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고 제가 진짜 한 일주일 정도 제가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막, 왜냐면 그만큼 내가 이 친구들과 지인들을 내가 외면하고 살았어요. 이런 생각이 너무 들어가지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내 아무리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더라도, 사실은 싶더라도, 그 순간순간에 내가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나 좀 그 어느 정도 가지고 좀 책임져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들어가지고 제 얘기를 이 페이지에 조금 했던 것 같습니다. 좀 말이 좀 들어요? 네, 너무 네 영화의 괴를 뚫는 그런 에피소드를 근데- 들려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담당하고 우리 김 형이 1위 때에서 사실은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시지? 근데 현장만인데 완벽하게 연기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오늘 자꾸 내가 보이지 할 정도로 그래서 야 이거 천재인가? 이 정도로 정말 퍼펙트하게 이 캐릭터를 분석했어요. 그럼 하려면 그때 중기 좀 하지. 그 정도로 정말 여러분 보시 알겠지만 현장에서도 제가 뭐 할 일이 없어요. 저는 그냥 텐션만 조금 조용히 나머지는 완벽하게 정말 그 캐릭터 소화해 주셔가지고 제가 정말 깜짝 놀라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맞죠? 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그 노숙자심이지만 저는 이 영화의 압권이라고 할 만한 장면들이 사실 많은데 우리 일지연 배우의 춤도 있고 이 정아와 이 혜리가 함께 그 계단에서 나누는 그런 대화씬도 너무 좋고 근데 정말 하이라이트라고 할 부분은 어떻게 하더라도 성인의 얘기다 보니까 그 언덕길과 넘어서 오해할 때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어머에서의 위로 올려다볼 때 새소리가 들리는 그 장면이라고 할 텐데요. 근데요, 이건 정말 사실 반칙이고 사기인데요. 중간에 우정 출연, 특별 출연하셨지만 주연이 20년 만이거든요. 근데 바로 지난달까지 주연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이런 압권의 명장면을 연기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준비하고 성인에게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저만의 어떤 그 스타일 내공으로 좀 감춰둔 거죠. 네, 감춰두었고 그걸 언제 꺼낼까 그 기회를 계속 보다가 이번 피레체에서 과감하게 꺼내 들었죠. 근데 그게 현장에서 총 진두시를 하시는 감독님께서 그거
잘못 꺼냈어요. 집어넣으세요. 그럼 바로 집어넣는데 잘 꺼낸 것 같은데 하니까 더 큰 춤을 막 추는 거죠. 이렇게. 그걸 알아봐 주시는 감독님이 있어서 저는 더 뿌듯했고, 사실 리딩할 때 굉장히 저를 불안해하는 눈빛을 봤거든요. 단테 서사책도 보여주면서 읽어봐라.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계속 감춰두고 현장에서 봅시다. 그런데 현장에서 처음 만날 때 감독님이 눈빛으로 사인을 주는데 그때 이제 자신감이 이제 올라온 거죠. 안에 넣고 칼을 잘 갈았나 보다. 그래서 계속 이 춤을 출 수 있게 해주는 거는 20년 만이잖아요, 영화. 뭐 드라마는 그 전에 있었지만 저는 처음에 영화로 시작했고 영화 배우의 길을 계속해서 가고 싶은데 이제 그 칼을 뽑았으니 계속 그 칼을 쓸 수 있게 해주시 분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관객 여러분들. 네. 제가 방송에 나오고 라디오스타에서 나왔는데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말 코너머리 하나로도 이미 완벽한 성인이었는데 여기 또 한 분의 완벽한 분이 계십니다. 사실요, 배우가 오래 연기 생활하면서 초심을 유지한다, 잃지않는다, 이거 진짜 어려운 걸 제가 배우들 곁에서 보거든요. 그런데 이 배우는 지금 이번에 이탈리아 시 로렌조의 메디치의 젊은 날의 추상 외워야 된다, 그럼 그 시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아예 이탈리아 선생님을 두고 이탈리아를 배우고 지금 살필이 춤을 춰야 된다, 그 장면만 추는 게 사실 이게 풀버전이세요. 풀버전 현장에서 다 했는데 제대로 이 살필이 춤, 지금 한국 민족춤 연구의 그 이사장이신 그분한테 사사를 하시고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거든요. 정말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왜 이렇게 완벽주의신가요, 우리 예지영 배우님? 왜 그러세요? 아니, 저는 완벽주의는 아니고요. 완벽을 원하시는 감독님들과 많이 만난 것 같습니다. 예, 저한테 하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시나리오에 나와 있고요. 게을리 할 시에 통편집이 된다는 말이 있는데 근데 감독님, 저는 지금도 승무를 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제가 통편지 그 북을 칠 수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긴 자락으로 그 피렌체의 아름다운 하늘에 예쁘게 날리면 더 전달이 잘 되지 않았을까. 물론 북은 뭐 제가 2부 갔어야 되겠지만 승무보다 살풀이를 왜 감독님께서 고집을 하셨는지 뭐가 많아가지고 그걸 질문하려다가 놓쳤어요. 지금 생각이 나네요. 왜 꼭 살풀이를 했어야 했죠, 제가? 질문 사실 살풀이가 여러분 대부분 살풀이는 주전자를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유정에 대한 삶을 더 보면 여러분들 영화에서 보시겠지만 굉장히 그 강한 긍정을 하지만 또 사실 이제 강한 긍정이 부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대사에서 우리 성인이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냐니까 뜬금없이 그럼 뭐 죽어요? 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벗어버려라. 그러니까 그걸 내가 스스로 조용히 재벌이 공론하고 내가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엔조의 장례식을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가 이제 엔조를 버리고 나의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살아있는 그 유정에 대한 그 산풀이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무가 들어가면 이걸 무슨 너무 자기적일 것 같고 무엇이시한 뭐 그런 이제 느낌을 관객들이 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극구 산풀이를 이제 제가 보지 못한 겁니다. 이 감독들의 영화에서는요, 이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전작들에서. 그대 어이가에서는 손동엽 배우가 또 남성으로서 절제된 살풀이를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서 이재원 배우의 사투리하고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오늘도 이렇게 색색하게 이렇게 비주얼 담당이지만 영화에서 보셨죠. 그 핑크빛, 핫핑크빛 스웨이드 코트 한 번 영화 더 보시다면 머플러 하나, 귀걸이 하나, 부츠 하나, 가방 하나 본인이 다 피렌체에서 장만한 거거든요. 그러한 완벽한 비주얼까지 한번 다 꼼꼼히 봐주시다 부탁드리고요. 이번에는 해리 배우께 묻겠습니다. 사실 그 언덕길 대화에 김민종만 있었던 게 아니죠. 해리도 있었어요. 맞아요. 영어 했다가 한국어 했다가. 근데 사실 저 배우 옆에서 함께 연기된다는 이 주먹감이 보통 큰 게 아니거든요. 배우는요, 여러분들이 키워주신 건데 받은 사람만큼 어깨가 펴져요. 아직 내가 아무리 연기 잘해도 관객 여러분이 아직 주목해주시지 않으면 어깨가 뭉클어들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연기를 해냈습니다. 어떻게 호흡을 맞출 수 있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형은 저보다 그냥 형이라고 부르다고 하셨어요. 형 당연히 저보다 경험 엄청 많으시고 제가 완전 후배지만 그 장면에서 오히려 제가 더 지혜롭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 나와야 됐죠. 그래서 많이 이렇게 고민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그 젊은 석인이랑 그 정아랑 거기서 이렇게 연기했을 때처럼 그냥 진짜 내 어릴 때 친구라고 생각하자 마음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사실 막상 해보니까 형이 연기 잘하셔서 진짜 몰입이 너무 쉬웠고 그리고 오히려 형은 더 건방지게 해라고 건방지게 할수록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원 감독은 본인의 연출뿐 아니라 배우들을 잘 살려내는 배우거든요. 감독이거든요. 근데 여기 앉은 네 분, 여러분 영화 속에서 다 골고루 발견하셨죠. 그래서 더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는 또 유정화 배우에게 묻겠습니다. 사실 유정화 배우한테는 두 가지 숙제가 있어요. 하나는 외모에서 김윤정보다 못한 것 같은데 밀려서는 안 되는. 근데 더 어려운 숙제는 사실은 조연이지만 젊은 석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면, 젊은 석인의 장면에서는 주연의 에너지를 뿜어내야 관객 여러분의 마음을 설득하거든요. 석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유정화 배우가 해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연기했을까요? 숙제를 참 잘한 것 같은데요. 준비할 때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석인은 젊은 시절이니까 좀 더 에너지틱하고 더 활차야 되는데 또 엔조가 석인의 유주인 만큼 요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그 중간을 찾는 게 좀 처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형이 이렇게 준비하신 석인도 리딩할 때나 연기하시는 거 촬영장 씬 없을 때 나가서 계속 보고 그리고 얘랑 한 방을 썼는데 거의 한 달 동안 대화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 할 말이 없어요. 안 싸웠어요? 다투 약간 치고받고 싸우진 않았지만 아니요. 왜 싸웠어요? 왜 싸웠어요? 아주 장난이에요. 농담이에요.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농담이고 거의 저도 거기 현지에 적응하기도 바쁘고 그러면서 너무 현장이 변수가 많으니까 그 상황에서 자기 인물들을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담감들이 둘 있었는데 그 숙제를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사실 현장에서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든 이걸 담아내야 되고 저희가 사건이 특별하게 있는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 인물로 보여야 그 인물로 그 얘기했지.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얘기했지. 좋은 토스가 있었네요. 너무 그 롱테이크 씬 있었는데 둘이서 같이 언덕 올라가는 그 씬이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서 찍을지도 몰랐고 뭐 어떤 동선으로 어떤 상황에서 찍을지도 몰라서 전날 새벽까지도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 4시인가 일어나서 항상 다 챙겨 입고 배낭 메고 한 10km를 이렇게 3-4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귀신 전까지 이 인물을 나한테 안에 심어야겠다. 그래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그냥 석인의 젊은 시절로 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스스로 배우로서 확신이 조금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섯 분과 함께 하고 있는데 사실 준비된 질문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도 분명히 질문하시고 싶은 분이 계실 것 같아서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제가 그 개인적으로 윤정을 소개 죄송한데 죄송한데 그 유정이 젊은 모습을 대시해야 배우가 나왔을 때 처음부터 예전 배우님이 쭉 나오시더라고. 그 이유를 알 수 있었고 그거랑 하나 영화가 있었는데 없어지는 걸 큰 주제로 해서 하는 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중광도에 시계를 버리잖아요. 시계를 버리는 그 성당에서 꽃을 주니까 원래 여행백이랑 차키랑 이런 친구랑 여기 다 없어지는데 또 그 시계는 경그러니 남아지는 좀 기적 같은 느낌을 줬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이거 제가 대답했던 거죠. 첫 번째 질문에서 왜 그 젊은 석인은 있었는데 이야기했는데 왜 예전 배우는 그냥 이름을 했냐 이거에 대해서 여쭤보셨죠. 충분히 그냥 뭐 당연히 그냥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생각 왜? 예, 굳이 뭐 잘할 것 같은데 올라가고 잘할 것 같은데 1인 2역을 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예, 아주 그런 단순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를 잃어버리고 뭐 시계를 뭐 이거 하는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은 메타포와 주제를 영화에 심어놨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시면 사실은 이해가 조금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두 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석인이가 트럼프 학교 부르잖아요. 이거는 장애잖아요. 그래서 살아온 거에 대한 그런 장애, 내가 좀 놓치고 봤던 것들 이런 걸 이제 표현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잃어버린 것 같은 경우는 역시 삶, 세월 정말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그런 꿈 누가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살아온 삶에 대해서 트렁크로 메타포를 줘서 이제 잃어버리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트렁크는 역시 이제 뭔가를 막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딸 선물 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선물을 잔뜩 사가지고 가다가 삐리고 그러잖아요. 역시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는 것도 사실은 저는 부족하게 생각했습니다. 예. 이미 겪었던 걸 또 겪는 거잖아. 그래서 그냥 삶에 감사 일단 하고 살아보자. 이런 의미에서 트렁크를 두 번을 잃어버리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시계는 사실 시계도 계속 초침소리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계를 여러분들 세월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그 많은 광장에서 당연히 없어지죠. 그것도 비현실인데 근데 영화잖아요 이게.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시계는 별게 누가 안 가져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삶을 누가 타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내 삶, 내가 책임지고 내가 해야지만이 비로소 내 삶을 다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그 꽃이 나오잖아요. 성당의 소년이. 그 꽃이 나오는데, 꽃을 사실 어찌 보면 그, 아내가 와이프가 죽었잖아요. 죽은 와이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부모는 삼직에서 어떤 것이거든요. 나중에 이제 석인이가 언덕에서 막 울 때 시든 꽃잎이 있잖아요. 예. 그건 이미 이제 내일을 겪는 와이프가 미안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이제 많이 서름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그런 장치들과 도구들을 영화에서 어떤 이제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답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화 내용보다
모든 걸 다 주고 떠난 석인의 그 후는 어떤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손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저죠? 그런 마지막 장면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각자 보시는 관객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신이가 정말 계신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어떤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엉들고 그 다음에 계속 자기 환상을 보고 이 영화가 과거, 이게 지금 과거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과거인지 현실인지 설명이 없잖아요. 설명은 딱 한 번 하거든요. 우리 일종의 살펴할 때 그때 한 번 합니다. 이 축 왜 죽게 됐는지. 원래 이것도 빼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것까지 빼면 너무 불편하게 하는 그런 영화 같아서 넣었는데, 그래서 과거 몇 개월 좀 내는 여기 없습니다. 그리고 톤도 그대로 다 현실과 과거와 같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인이가 보는 과거가 아닐 수 있고, 나를 성인이가 보는 저런 세계를 환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제 그 모든 톤과 설명 없이 이렇게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꾸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성인이의 마지막 삶은 희망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오모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해서 저것도 무엇이 있다로만 바뀌었다는 저는 그런 인상을 받았고요. 네, 마지막 질문. 인생영화 만나주신 김민종 배우님 축하드립니다. 저는 영화 5번째 보고 있는데 이번에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이 궁금한 게 다 풀렸는데 되게 궁금한 게 김민종 배우님은 마지막 그 장면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으로 연기를 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그거 찍기 전까지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제발 비 좀 오지 마. 제발 비가 안 와야지. 이런 마음이 있었고, 정말 성인의 감정에서 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주어진 나의 앞으로의 삶을 정말 건강하게 노력하면서 최대한 행복한 마음으로 살아가자. 그래서 요즘에 제가 조금 뒤늦게 철이 들어서 성찰을 좀 많이 합니다. 스스로 자아성찰이라고도 하고, 뭐 너무 뒤돌아보면 안 되지만 가끔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저의 잘못을 좀 꺼내서 반성하고, 또 나로 인해서 어떤 그 상처를 그때 상처가 될 수 있었겠다. 그 친구든 그 형이든 그 동생이든 그 누구든. 그래서 오랜 시간이지만 또 찾아서 일부러 전화를 할 때가 있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서 우연히 그때 내가 참 그런 거에 대해서 잘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요즘에. 그러니까 좀 뭔가 내 안에서 이렇게 웅쳐있던 저를 좀 발견했고, 그걸 풀어내니까 조금씩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 그런 마음이 여러 가지가 다 담겨있는 저의 얼굴이었고 석인이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앞을 위해서 제 남은 삶을 위해서 성찰하면서 더 건강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드릴 것 같아서 다 같이 좀 일어나셔서 제가 그냥 한꺼번에 할게요. 오늘 영화 보시고 필리처 너무 좋다. 내 청춘에 대해, 내 사랑에 대해, 내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아니 그냥 좋은 장면 뭐 있었다, 좋은 게 있다. 왜 필리처에 오셨어요? 한 번도 관광 안 하시고요.
대단한 분이세요. 자, 다들 조심히 잘 돌아가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분이 김민종 아빠예요. 그래서 정말